안녕하세요. 돈의 흐름을 따라가는 머니 라디오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워렌 버핏을 다뤘었는데요. 버핏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85%의 벤자민 그레이엄과 15%의 필립 피셔가 있다. 이 말 한마디로도 오늘 주인공이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바로 현대 투자 이론의 출발점이라 불리는 인물, 벤저민 그레이엄입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돈을 번 투자자가 아닙니다. 투자 세계의 규칙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규칙은 지금도 전 세계 가치 투자자들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안전마진이라는 개념입니다. 둘째는 증권 분석이라는 체계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해하면 투자라는 게 감이 아니라 논리로 변하게 됩니다. 먼저 안전마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은 어려워 보여도 사실 간단합니다. 실제 가치보다 충분히 싸게 사라. 왜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게 계산해도 세상은 우리의 계산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고, 기업 실적이 갑자기 꺾일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경쟁자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레이엄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재 가치가 100이라면 70 이하일 때만 사라. 혹시 계산이 틀려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만약 계산이 맞았다면 훨씬 큰 수익을 챙길 수 있으니까요. 이 개념이 바로 안전마진입니다. 워렌 버핏도 이 원칙을 평생 지켰습니다. 그가 가치보다 싸게 사서 오래 보유한다는 철학을 만든 뿌리가 바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증권 분석입니다. 1934년 그레이엄은 동료 데이비드 토드와 함께 Security Analysis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 책은 지금도 가치 투자의 교과서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식 투자란 뉴스, 소문, 브로커의 말 같은 것에 의존하던 시대였습니다. 누가 산다더라, 이 회사 주가 오를 거라더라, 이런 이야기만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레이엄은 여기에 칼을 대었습니다. 기업은 분석할 수 있는 대상이다. 주식은 투기 대상이 아니라 사업의 일부를 사는 것이다. 그래서 재무제표, 수익, 자산, 부채를 분석해서 적정 가치를 계산하는 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PER, PBR, ROE 같은 지표를 활용해 진짜 가치를 찾는 방식이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이 덕분에 주식시장은 감정의 정터에서 분석과 숫자의 세계로 진화하게 됩니다. 그레이엄은 시장을 이렇게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매일 감정에 따라 들쭉날쭉한 가격을 부르는 사람, 그게 바로 미스터 마켓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사람의 기분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그가 싸게 판다고 할 때 조용히 사들이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철학입니다. 결국 벤저민 그레이엄은 싸게 사라, 사업을 분석하라, 시장은 감정적이다. 이 세 가지 원칙으로 투자를 과학의 영역으로 끌어올린 사람입니다. 워렌 버핏이 그가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한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레이엄처럼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지금 이 주식 진짜 가치보다 싼가? 내가 충분한 안전마진을 확보했나? 이 가격은 시장의 감정일 뿐 진실은 아닐 수 있지 않을까?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다면 이미 투자자로서의 첫 발을 내딘 것입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이 이런 투자 철학을 가지게 된 데에는 그의 인생 경험이 깊게 깔려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꽤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1907년 금융공황과 제1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집안이 크게 몰락했습니다. 이 경험은 그에게 한 가지 확신을 심어줬습니다. 세상은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 그러니 대비해야 된다. 그가 안전마진이라는 개념을 만든 건 단순한 숫자 계산 때문이 아니라 인생에서 체득한 리스크 관리의 원칙이었던 것입니다. 1920년대 후반 뉴욕 월가에서 애널리스트로 일하던 그는 주가가 근거 없이 오르는 광기를 목격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주식은 오를 거야 라는 소문 하나에 돈을 쏟아부었고 회사 재무제표를 들여다보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1829년 대공황이 닥치자 화려했던 주식들은 종이 조각이 되었고 수많은 투자자가 무너졌습니다. 그레이엄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시장 가격은 언제든 거짓말을 한다. 하지만 기업의 자산과 이익은 속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증권 분석을 투자자의 필수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기업의 자산, 부채, 이익을 꼼꼼히 살펴보고 실제 가치와 시장 가격을 비교하는 체계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가치보다 훨씬 싼 가격에 거래되는 주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가치 투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의 투자 방식은 매우 보수적으로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당시 그는 순 자산 가치보다 훨씬 싼 주식을 사는 전략을 즐겨 썼습니다. 회사가 청산하더라도 주주가 돌려받을 돈이 지금 주가보다 많다면 손실 위험은 거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런 종목을 시가총액이 청산가치보다 싼 주식, 이른바 시가청산가치 이하 종목이라고 불렀습니다. 안전마진의 극단적인 활용법이었습니다. 그레이엄이 남긴 또 하나의 교훈은 시장과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장은 매일 기분이 바뀌고 가격도 그에 따라 요동칩니다. 그럴 때 투자자가 할 일은 그 변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변덕이 내 쪽에 유리하게 작용할 때만 행동하는 것입니다. 즉, 시장의 공포에 빠져 주가를 헐값에 내놓을 때 사들이는 것입니다. 이 모든 원칙이 모여서 벤저민 그레이엄은 돈을 벌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위험을 먼저 줄이고 돈을 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철학은 워렌 버핏을 비롯한 수많은 제자들에게 전해져 오늘날까지도 투자의 세계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레이엄의 투자 방식은 책 속의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시장에서 검증된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가치보다 싼 주식을 찾는 데 천지적이었고, 특히 시장이 외면한 기업 속에서 보석을 발굴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제조업체의 주식을 시장가보다 훨씬 낮게 매수했는데, 이 회사의 공장과 재고, 현금 자산을 다 합친 청산가치만 해도 주가의 2배가 넘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더라도 투자자들은 남는 장사를 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레이엄은 이런 투자에서 꾸준히 수익을 올렸고, 시장의 두려움에 휩싸일 때 가장 큰 기회를 잡았습니다. 또한 그는 제자들을 키우는 데도 열정적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워렌 버핏입니다. 버핏은 대학 시절 그의 책에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난 뒤 나는 평생 투자의 철학을 찾았다는 말까지 남겼습니다. 버핏은 대학원에서 직접 그레이엄에게 배우기 위해 뉴욕까지 갔고, 졸업 후에는 그의 투자회사 그레이엄 뉴먼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버핏이 나중에 그레이엄의 방식을 그대로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레이엄은 숫자 중심의 보수적인 투자자였고, 좋은 기업이라도 가치보다 싸지 않으면 사지 않았습니다. 반면 버핏은 시간이 지나면서 훌륭한 기업을 적정한 가격에 사서 오래 보유하는 방향으로 진화했습니다. 그래도 그 뿌리는 여전히 그레이엄이 안전마진 철학에 있었습니다. 그레이엄이 워렌 버핏에게 남긴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두 개였습니다. 첫째, 시장은 감정적이므로 그 기분에 휘둘리지 말 것. 둘째, 투자에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손실을 피하는 것. 벤저민 그레이엄은 1976년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철학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전 세계 수많은 투자자가 그의 책을 읽고 그의 원칙을 따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남긴 유산은 단순한 기술 투자가 아니라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자산을 지키고 불리는 생존의 법칙이었습니다.